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하여 결산 정리 분기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자, 1번. 다음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입니다. 문제 풀이 해설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처음 봤어요. 자, 1번은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이제 분기가 돼요. 그래서 2기 확정 때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기 확정인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봐야 될 부분은 이 잔액, 그러니까 합계잔액 시산표이기 때문에 잔액을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잔액, 두 번째는 이제 2번에 있는 기타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타 부분에 보면은 미수금 계정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미수금이 320만원 중에서 부가세 미환급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20만원 있다.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 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 2번에 대해서 기타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12와 31일자 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부가세 대급금의 잔액과 부가세 예수금 잔액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4,310만원에서 부가세 대급금 3,310만원 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금액은 얼마? 1,000만원이에요. 납부할 금액. 현재 이 상태 납부할 금액 1,000만원에 그 다음에 미환급세액 50만원 빠지죠. 그 다음에 가산세 20만원만큼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70만원만큼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970만원이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한번 적어볼게요.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 4,3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가산세가 그 다음에 부가세 이제 대급금이 들어가야 돼요. 가산세는 좀 나중에 할게요. 부가세 대급금 얼마냐면은 3,310만원이 들어가고, 그럼 차익이 10만원이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 당시에 이제 예정신고 때 차변에 있는 미수금이 예정신고 미환급 때 이제 상계되기 때문에 대변에 미수금을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 50만원. 그 다음에 가산세 들어가야 되겠죠.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2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이제 분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한 대변의 미지급 세금 97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결산이 현재 정기예금 및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 분기를 지시하시오입니다. 자, 정기예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자, 정기예금은 이제 이자 수령일. 그래서 언제냐면은 2021년 6월 30일에 이자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의 내마음 금고는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 분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기예금은 자산에 해당이 되죠. 자산에 해당되고, 장기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산은 이자를 수령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해서 이제 이자 수령을 못 받은 거죠.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이자 수령은 못 받았어요. 왜? 2021년 6월 30일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10월 1일에 취득했지만 이제 12월 31일 기간까지 해가지고 이자 지급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이자 지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기 예금에 대해서는 이제 발생주에 의해서 이자 수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장기 차입금은 이제 아직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차변에는 이자 비용으로 해서 발생주의 하에의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거는 이제 미수수익, 반대편에 미수수익 넣어주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대응해가지고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제 한번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정기예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기예금은 이제 금액 2천만원에서 곱하기 연 이자율 0.015 30만원 곱하기 이제 이자 수령을 받지 못하는 7월부터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15만원입니다. 차변에 미수수익 15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해가지고 15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래은행은 시민은행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에 대해서 이제 전표 따로,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전표를 따로 해서 두 개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이죠. 내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 이자율 3%에 곱하기 10월, 11월, 12월이죠. 그래서 기간은 3개월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입니다. 내 마음 공고. 그럼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고 보통예금으로 납입하였고,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고 1,3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하였다 입니다. 자,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으로 가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즉 생산직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급여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직이 아닌 이제 판매직 있죠. 그러니까 즉 사무직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기여형으로 해서 납입을 했대요. 얼마? 2,500만원. 확정급여형은 2,500만원,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1,300만원으로 해서 2,800만원의 보통예금을 납입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예금 납입을 했는 거예요. 했는데 자, 개정과목은 뭘로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퇴사할 때 그 회사에서 관리한 돈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개인으로 돈을 쏴줍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그 퇴사할 때 주는 게 아니고 재직한 도중에 적립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줘요.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퇴직급여 개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2,5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직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로 해서 1,300만원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전액 납입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3,800만원만큼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 기간으로 내용 연수 5년, 상각 방법으로 정해법, 그리고 표시 방법으로 취득법을 채택하고 있다. 영업권은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2019년 기말 잔액이 6,400만원이다.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행하시오입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에요. 그 다음 상각 방법은 정해법으로 하고 직접법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다르게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해서 이제 채택하고 있어요. 내용연수 5년인데 그러면은 1년 차일 때는 남은 기간이 5년이 남겠고 그 다음에 2년째 상각할 때는 남은 기간은 4년이 남겠고 3년째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잔여 기간이 3년이 남겠고 4년째 될 때는 남은 기간이 2년이 되겠고 5년인 때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1년이 남을 거예요. 근데 5년에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고 상각하고 난 후에 잔액이 6,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400만원. 그래서 이 현재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금액이 남는 금액이 6,400만원만큼 남아있고 2020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6,400만원만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6,400만큼. 그래서 6,400만원에서 바로 남은 기간만큼 장부금액이죠. 그러니까 즉 상각하고 난 장부금액이기 때문에 2019년 말 기말 잔액이 그러면 2020년 기초의 금액도 6,400만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4년만큼 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1,600만원만큼 상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계산기를 이제 뚜르게 오면은 6,400만원에서 나누기 잔여 기간 4년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다음 대변에는 이제 영업권, 그러니까 직접법이니까 영업권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